메이저 코인에 만약에 물려있다 그러면 도치코인은 메이저가 아니야. 참고로 그거는 나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치는 답이 없어. 물리면 한마디로 X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도치코인에 투자한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을 탓해야지 코인을 욕하면 안 돼. 누구나 상식적으로 도치코인이 그게 뭐 자산이라고 투자하는 사람이 어딨어. 자룡아. 예, 형님. 우리 일본 가서 공매도 치고 모히또나 한잔 할까? 한국에도 공매도가 풀렸는데, 형님? 아, 그래? 뉴욕 아닌가요? 일본인가요? 우리가 주식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약간 독립군 느낌으로? 그렇지. 공매도 대첩. 그렇지. 한산도 대첩의 뒤를 잇는 공매도 대첩. 가시죠, 지금.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자룡입니다. 네, 이번 주 코인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죠? 네, 코인 시장이 좀 갑자기 좀 등락하는 바람에 지금 트레이더 그룹 긴급회의가 좀 소집이 돼가지고 지금 제갈공명님께서 지금 회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왔는데, 이제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질문 주신 것들을 제가 좀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사항들도 좀 같이 좀 오랜만에 좀 얘기할 겸, 이게 케이스24라고 송도에 좀 예쁜 카페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영상 촬영도 좀 하고 또 질문사항 있으면 또 좀 찍어볼까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려오시니까 네, 조금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는 날이야? 네, 오늘. 근데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메일도 그렇고 좀 많이 좀 올려주셔가지고 감동 먹겠는데? 네, 바로 이동하시죠. 어디 거기 저번에 케이스는 거기? 네,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질문 많냐? 질문 좀 많아요. 이메일 좀 많이 와서 많이 밀려가지고. 그리고 또 요새 지금 코인 때문이죠 뭐 다. 코인 이거 피곤해 죽겠네. 코인 때문에 진짜. 이거는 제가 직접적으로 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도 코인 관련된 거거든요. 코인이랑 비슷한 건데, 뭐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늘상 그냥 입버릇처럼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는 게 코인 하지 마라, 일단은 관심도 갖지 말라, 그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서, 근데 제일 불안해하시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이 폭락하면서 주식 시장이랑 이제 연동이 되는 순간 좀 큰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늘상 좀 걱정을 좀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좀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요새 좀 불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떤 그 자산시장의 붕괴, 즉 뭐 어떤 버블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 걸 보면서 과거의 어떤 데이터, 금융위기에 버블이 일어났었던 데이터라든지 어떤 시장 폭락과 관련해서 내가 겪은 데이터에 의해서 나는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를 들면은 2008년 금융위기가 이 미국의 모기지 대출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항상 이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그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이 계속해서 우상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이제 밑으로 부러지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집값이 빠지면서 그것이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그 모기지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한테 쉽게 얘기를 들면, 내가 21살 땐가 우리나라 그 LG카드 부도가 나면서 이제 파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21살인데 일반 그냥 직장인에게 한도 몇 천만 원짜리 다이너스 카드, 아멕스 카드를 만들어 줬었어. 흔히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돈 1,000만 원으로 1, 2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버블이 많이 낀 거는 이제 코인 시장인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고, 이 코인 시장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이제 미국이지. 미국에서는 이제 코인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도 상장을 시켜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지금. 근데 앞서 내가 이제 금융위기를 예를 들었을 때 레버리지 투자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 문제는 이 헤지펀드들이 본인의 돈이 아닌데, 지들 돈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써서 뭐 1억으로 10억을 매수한다든지 코인을, 그렇게 되면서 코인 가격이 이제 빠지면 7천만 원에 샀으면은 레버리지를 쓴 헤지펀드는 6천만 원이면 로스컷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 매매의 영향으로 5천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6천만 원에 매수한 헤지펀드들은 또 반대 매매가 나갈 것이고, 그게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자금을 또 그들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도 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걱정했던 부분이야.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의 이제 연동에 대해서 가장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던 거지. 지금 말했던 거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내 결론은, 코인 시장이 붕괴가 오면 그 붕괴의 시작점은 미국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 붕괴를 막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옐런 장관이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1만 달러 이상의 이제 거래를 할 시에 신고 의무화 방안을 이제 발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이제 말도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극적인 어떤 규제, 이거는 아직 없어 보인다, 미국에서. 그렇게 나는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가상화폐 말고 현금 거래를 할 때도 1만 달러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돼. 지금 미국 법이, 미국 현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상화폐에 직접적으로 이제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금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규제라고 보질 않지.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
일단 아까 얘기했던 코인의 어떤 버블이 처음 생겨나는 출발 지점은 미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의 어떤 진성인 폭락이 안 나왔다. 미국에서 정말 가상화폐에 대해서 폭락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진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의 연동 관계에 대해서는 요번에 이 가상화폐가 폭락을 할 때 내가 잠도 안 자면서 한 5일 동안 계속 이 FX 환율 시장이라든지 해외 선물을 면밀히 이제 추적한 결과 오히려 국채금리는 오히려 내려갔단 말이지. 시장이 불안하면 올라가는 게 국채금리인데 그래서 지난 1월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해외 선물과 FX 환율 시장을 신경을 쓰는데 이 가상화폐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좀 피곤하지 나는. 우리 트레이더 그룹이 이제 피곤하지. 가상화폐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좀 약간 피곤한 존재가 됐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인에 대한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또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아직도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나는 이제 코인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나한테 이제 코인을 물어보니까 나는 주식을 하기 위해서 코인을 보는 것 뿐이지. 물론 코인으로 수익도 내봤지만 지금 나나 우리 트레이더 그룹의 어떤 코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코인의 상승은 아직은 한 발 남았다. 한 번 더 좀 오를 기회가 좀 있다. 단지 그 상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차 가독이 소수의 코인들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그게 이제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며칠 전에도 비트코인이랑 모든 코인이 폭락을 하는데도 리플은 그나마 좀 버티더라고. 마지막에는 같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건 어떤 패닉셀에 의해서 이제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뭐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부터는 이제 코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승에 대한 기회는 한 번 남았다. 그래서 메이저 코인에 만약에 물려있다 그러면, 도치코인은 메이저가 아니야 참고로. 그거는 나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도치는 답이 없어. 물리면 한마디로 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도치코인에 투자한 자기 자신의 어떤 탐욕을 탓해야지 코인을 욕하면 안 돼. 누구나 상식적으로 도치코인이 그걸 뭐 자산이라고 투자한 사람이 어딨어. 뭐 머스크를 좀 원망을 할 수는 있겠지.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샀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부터는 아무 코인이나 사면 안 된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 방금 해주신 말씀도 너무 좋은데 이거 말고 뭔가 더 좀 현실적인 픽을 좀 주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진짜로 좀 소름 돋을 정도? 연동도도 이뻤지? 소름? 생노을이었잖아 어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은 원래 기준이 별로 없어. 그냥 차트가 끝이야. 그거는 차트나 어떤 뉴스가 다야. 그래서 돈 벌기가 코인 시장이 쉽다는 거고.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진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버블이 되는 건데, 내가 옛날부터 보는 그 코인의 기준이 하나 있긴 있어. 약간 꼼수?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공매도 시행에 관련된 SBS 급등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코인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 김치 프리미엄, 한국계 비싸다,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나는 5%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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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5% 이하일 때 그만큼 떨어지면은 관심을 조금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내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그게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맞았었어. 그래서 그게 좋은 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이제는 아무 코인이나 사면 안 된다. 이거를 명확히 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뭐 투기 성향이 강한 분들은 뭐 알트코인 같은 거 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각자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내가 좀 이 유튜브를 좀 가끔 보면 코인 이 유튜버들이 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 코인 유튜버들은. 근데 이 코인을 무슨 안전자산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와, 그런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응? 그거를 보고 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지. 안전자산인 양 그렇게 언급을 쉽게 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에 뛰어든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해서 뭐 30%씩 나락을 가는 자산에 대해서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와, 그거는 뭔지 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혹시 그 코인 유튜버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책임지지 못하는 불확실한 그런 언급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인생사, 인간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사라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한 만큼 다 되돌아온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가 되는 어떤 언급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이게 유튜브를 한다는 건 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언급에 대해서. 뭐 안전자산이라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이번에 그 연준에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좀 밝혔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거 뭐 전 영상에서 내가 좀 일부분 얘기를 한 거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한 2%이기 때문에 뭐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4% 이상 5%대가 접어들면 그때부터는 연준에서 어떤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닥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걱정은 아니고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게 속도 조절이 이제 문제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코인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떤 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뭐 중고차 가격 급등도 이제 일말에 차량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 시장에서도 예상을 했던 거고, 어쨌든 지난 1월에 내가 예견한 어떤 시장 고점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 환율, 뭐 국채금리, 뭐 어떤 해외 선물의 어떤 움직임, 안전자산의 움직임,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나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자인 이제 너희들한테 그 강조한 게 있잖아. 항상 있죠. 체크하라 그런 게. 네. 그게 뭐야? 뭐 늘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제일 중요한 거, 각국 그 중앙은행의 정책 확인하는 거, 그거랑 인플레이션은 뭐 원자재 상승을 부르고, 원자재 상승 뭐 브릭스 국가, 뭐 브라질 같은 뭐 그런 나라가 뭐 주가 상승을 좀 부른다, 뭐 이런 거를 뭐 강조하시죠 늘.
공부하라 하고. 맞나요? 그런 말을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를 하고 평상시에 뭐 예를 들면 미국의 FRB, 뭐 연준,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BOA, 그 일본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이런 각국의 환율 정책이라든지 어떤 금리 정책을 계속 그 보름 단위로 살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이거는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주식, 이 각국의 통화 정책을 확인하는 부분은. 예. 이걸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돈 벌어주려고 주식하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 예.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은 이 자본 시장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축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강조를 제 제자들한테도 강조를 항상 1순위로 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연준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손실을 많이 보고 그거를 2009년에 다 만회를 했는데 그 이상을 벌었죠. 그때 그 당시에 연준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그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분이 최초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을 굉장히 신뢰했었고, 그 정책에 따라서 과감히 베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이제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벤 버냉키 의장의 당시의 별명이 콜랭키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 제스처라든지 발언을 할 때 비둘기파적으로 그렇게 계속 시장을 대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제가 시장을 들어온 이후에 최고의 어떤 역대 연준 의장 중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과거에 그분이 대응했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아보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때 그분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그 금융위기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과정이 이렇게까지 진전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찾아보세요, 구독자분들도. 연준은 올해 이 경제 성장률을 6, 7%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6, 7%까지 오를 정도면 지난 팬데믹 때 어떤 수축했던 소비가 팽창되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게 어떤 경제 이론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의 문제지, 이 어느 정도 인플레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성장률에는, 이 고성장에는. 그럼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이 뭐 형님께서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좀 차지하나요? 좋은 질문인데, 예리했어.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독자님들도 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년 동안 시장을 경험하면서 연준을 보면서 거래한 건 한 15년 되는데, 초반에는 연준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었고, 당연히 그때는 실력도 좀 미천했었죠.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믿고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더기 때문에 이 주식을 업으로 삼는,
이 세계의 어떤 보스 역할을 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이 연준을 믿지 않고서는 그 어떤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도 내 기준보다는 연준이 명확히 앞서 있다. 그거는 명확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을 어디서부터 이제 잡아야 될 것인가,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연준이 어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10번을 방향을 제시를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어떤 폭탄을 날릴 수가 있는 건데 10번 중에 한 번은 그 한 번을 피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다 날릴 수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 때문에 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그때 한 번에 폭탄을 맞을 때는 손절하면 되잖아요. 9번은 먹는데 그러면 어디다가 나는 베팅을 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연준의 어떤 액션, 지금 요번에 처음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테이퍼링 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원자재 시장, 그리고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원자재 관련주,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연준은 원래 이 주식시장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발언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가 상승과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고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집단이지 주식시장을 염두에 두고 발언하는 이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경제의 어떤 회복, 저는 어느 정도 회복은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이걸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뭐 월마트라든지 뭐 어떤 스타벅스 이런 데서 마스크 입장 제한을 다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뉴스로 나올 거예요. 한국 뉴스로도. 그게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왔거든요. 미국에선 뭐 블룸버그나 CNBC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상화가 이제 된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고, 단지 백신이 보급이 안 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외된 거죠. 어느 정도 거기서. 서방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경기는 이제 어느 정도 중반으로 왔다. 고로 주식시장도 중간선까지 올라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말까지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안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 기조가 그런 거고,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나뿐만 아니고, 그거는 뭐 매스컴이나 어떤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반까지 지금 주시장 와 있다. 중간까지. 그래서 만약 우리가 22년 말까지 뭐 상승을 할 거라는 어떤 보장,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코인 폭락이나 우리의 이제 공매도, 그리고 연준의 테이퍼링의 어떤 시사, 이런 거에 오기 전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조만간 물론 돌파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돌파를 할 것이라고. 그 타이밍 싸움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 잊고 보냈었는지